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해를 맞이해서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요. 한 어르신께서 많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제가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은퇴하고 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이라서 크게 문제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세금 얘기를 하시지? 전화 끊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반포레미안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엠포탈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모든 세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지인이 사시는 반포레미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반포레미안도 평형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 55평 정도 아파트에 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공급 면적이 172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인 55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2,742만 2,880원의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세목을 살펴보면 재산세가 647만원, 지방교육세가 129만원, 그리고 도시지역분이 248만원, 종합부동산세가 1,430만원, 농어촌 특별세가 286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다른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총 합산을 해보면 거의 3천만 원 가량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 상당히 많이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 세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것으로만 예정돼 있으니까요. 향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저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해서 이제 제 지인의 신상을 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개별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어플에서 이런 계산을 해주는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에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쳐서 3,16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서 2024년도에는 4,845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 는 5,427만 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얼마를 내느냐라고 합계도 나오는데 2억 1,524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도시지역분 이런 것들도 같이 더해야 되잖아요. 한 5천만 원 가량이라 생각을 하면 대략 5년 동안 앞으로 2억 한 6천, 5천 이 정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세금 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값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팔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양도소득세는 또 얼마 나올까? 먼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인분의 신상을 털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포레미안 아파트 55평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약 25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실제로 거래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호가가 한 42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린 건데 그럼 여기서 양도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플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다다다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2,429만 7,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익 받는지는 양도세까지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2억에서 실구매가 25억을 빼고 또다시 5억 원 가량을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 내 손에 쥐는 거는 한 10억, 11억 될 수 있는데 또 취득세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도 내는데 그때 25억 정도였다면 그때 당시에도 취득세가 한 1억 정도를 내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9억에서 10억 정도를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이 이 집을 사서 얻은 2020년의 시세 차익인 거죠. 그래도 10억 정도의 이런 시세 차익이 났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면은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쉽지 않냐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결국 팔아야만 이게 생기는 건데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세부담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거를 팔아서 내가 다른 동급의 아파트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을 낸 10억
플러스 또 내가 상가격하면 35억이잖아요. 35억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물론 이 동급의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삶의 터전이 좀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약간 또 이사를 간다 그랬을 때는 뭐 중개수수료나 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또 내면서 다시 집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은퇴하신 분의 고민이 저의 고민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가 네이버나 어떤 어플을 통해서 그 계산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비슷한 추세로 그런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 지인분의 고민이 어쨌든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 자신도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3천만씩 4천만씩 매년 세금을 내야 된다. 물론 뭐 저 그렇게 세금 내고 싶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3천만씩 4천만씩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상당히 좀 부담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뭐 9억 10억 번 거 아니냐, 이런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모두의 불행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부가 공시지가를 계속 현실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시지가를 계속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시세가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측면은 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꼭 세금 부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앞서서 세금만 높게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로 가져가게 하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면 위헌이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몰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위헌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을 해서 정부가 이제 세법 개정 없이 과세 표준을 자의적으로 이게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만 자의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반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여러분들과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새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우리 입법자들이 세금 부담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정책을 잘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